안녕하세요. 준수성가입니다. 4월이 되고 나스닥이 떨어진 날이 없어요. 계속 올라도 공포예요. 그죠?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제 채널을 새롭게 발견하시고 ETF 투자를 망설이시는 분들은 등을 밀어드릴 거예요. 낭떠러지에서 밀어드린다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걱정을 하지 마시고 이미 투자 중이신 분들은 지지하는 말들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나스닥 선물을 보면 미쳤죠. 중간에 0%, 0.11%는 하락이 있기는 한데 이거는 사실상 떨어진 것도 아니죠. 마치 추진력을 얻기 위해 발을 한 보 뒤로 뺀 듯한 모습입니다. 4월 내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거 크게 조정 들어와야 될 것 같죠? 이렇게 올라도 되나? 슬슬 떨어질 것 같죠? 그래서 주어야지 생각을 해도 안 떨어지니까 계속 못 샀잖아요. 주가가, 지수가 계속 오르는 것도 사실 공포예요. 공포에 사고 환희에 팔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죠? 계속 상승하는 이 공포, 안 사면 나만 뒤처질 것 같다는 공포. 30대에서 60대 분들은 각자 지켜야 할 소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무모하게 투자할 수도 없는 법입니다. 이해는 가요. 나이를 먹어갈수록 신중함이 요구되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매수를 망설이면 안 됩니다. 절대 지금 몰빵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도 2월에 QLD를 매수하기 전에 이미 떨어질 것을 알고 샀습니다. 그냥 받아들였어요. 저는 그때 너무 QLD를 보유하고 싶었고 하락할 수 있어도 그냥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지금 이렇게 회복을 했죠. 얼마나 보유했다고 그런 말을 하냐 할 수도 있는데 작년 6월 코로나 폭락 때도 멈추지 않고 매수했던 애플은 한 번도 마이너스 난 적이 없이 계좌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몇 개월 뒤에는 QLD도 제 계좌를 든든하게 지켜주겠죠. 매수를 하시고 하루를 못 참는 사람들, 한 달이면 충분히 장투했다는 사람들 많죠. 안 그래도 코인 같은 거 하면서 하루에도 수익률 몇십 %씩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던 사람들은 벌 때는 크게 벌어도 더 큰 부자로 만들어주는 자신의 인내심이 닳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이미 그쪽으로 뇌가 절여져 있으면은 정말 어려워요. 도파민이 이미 매매를 해야지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조절이 안 되는 거죠. 저도 20대 남자다 보니까 참을성 없고 매도매매하고 회전율 오지게 뽑을 자신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수익을 낼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그런 방식으로는 잘 될 수가 없다 깨달은 거죠. 그래도 제 채널을 찾아주신 분들은 거의 다 ETF 쪽에 관심이 있으실 거예요. 이미 여기에 기웃거리는 게 깨달음이 있다는 겁니다. 지능이 높아요. 단기 투자를 개별주로 한다는 게 얼마나 난이도가 높은 일인지 알고 이제 다른 대안을 찾고 계신 겁니다. 유튜버들이 이거 좋다더라, 이거 무조건 오른다 현혹하는 말들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누구나 시작은 어떤 게 좋다더라 그런 소문으로 접하게 되지만 결국 마지막까지 살아남으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나에게 종목을, 희망을, 믿음을 줬던 유튜버들은 사실 조회수만 잘 나오면 그만입니다. 이 소식 저 소식 가리지 않고 가져와서 이번에는 하락할지도 모른다 조심해라 그런 소리를 하고 있죠. 10년 전에도 나온 걱정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지금도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10년 뒤에도 오를 거라고 생각하며 코를 외치겠죠. 그래도 양쪽으로 발라먹으려다 둘 다 놓치는 것보다 100번 낫습니다. 알고리즘 타고 멋대로 추천 영상에 등장해서 나한테 멋대로 희망을 주고 멋대로 걱정을 뿌리는 사람들 우리의 환희와 공포로 먹고 삽니다. 그리고 투자자의 진심은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데 계좌도 잘 안 까요. 여러분들에게는 아예 그 영상을 몰랐으면 잃지도 않았을 돈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먼저 매수를 해놓고 이 종목을 좋다고 하는 사람들 영상을 찾아보는 거는 확신을 더 갖고 싶은 여러분의 마음이지만 이미 저점에서 먼저 매수해놓고 이거 좋다고 홍보하고 있는 사람들 따라가야겠습니까? 보면 꼭 절대 종목 추천이 아니다, 책임은 투자자의 몫이다 그러는데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걸 보고 따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물론 저는 계좌를 공개하고 실제로 승률이 높고 따라만 해도 반응 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 알지만 결국 일반인 중에 지수 추종 투자자 이기는 사람 몇 없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알고리즘에 의해서 사람의 성향이 더욱 강화되고 변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알고리즘의 주인이 되어 불필요한 잡음은 직접 차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계속 수명이 연장되고 노화를 치료한다며 단기 투자에 최적화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를 현혹하는 것들에서 눈을 돌리시고 차라리 지수 추종 ETF를 매수하시고 내 취미, 내 가족에게 집중해서 삶을 즐기고 밤에 꿀잠 자세요. 화면 앞을 지켜도 차트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데 뭘 보고 있나요? 꺼진 모니터를 보고 있는 사람과 차이가 없습니다. 지수 추종 ETF에 관심이 있다면 이제는 공포를 극복하시고 매수하시길 바래요. 그래도 떨어지는 게 무섭다 그러면 저희 시청자분들처럼 지수 추종 레버리지 ETF를 시작하세요. 같은 돈을 투자한 것보다 일일 수익률의 2배, 3배를 추종합니다. 물론 잃을 때도 2배, 3배지만 리스크는 정확히 이해할수록 리스크가 아니게 됩니다. QLD 50%, 현금 50% 아니면 EQ 33%, 현금 66%도 좋습니다. 이 비중을
계속 유지하면서 리밸런싱 하시면 상승장이 계속 되더라도 떨어질 때 더 살 돈이 있고 수익은 QQQ와 비슷하게 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레버리지 ETF를 택해서 현금을 남겨놨기 때문에 하락에도 대처할 수가 있는 거죠.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는 레버리지를 쓰니까 더 대처할 수 있다니 안 할 이유가 없죠. QQQ 투자하기에는 지금 망설여지지만 레버리지 ETF를 투자한다고 보고 지금 상황을 바라보세요. 진입을 망설일 필요가 전혀 없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드에서 조금만 넣어서는 그 수익에 만족을 못하니까 종목 몰빵을 저지르는 건데 QQQ가 아무리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도 몰빵하고 하락장 맞으면 손가락만 빨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게 물리면 뭐라도 발버둥 쳐야 안심이 되니까 매도를 하시는데 결과적으로는 다시 매수를 잘 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버틴 것보다 수익이 낮아지죠. 반면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레버리지 ETF는 수익은 유지하고 여유 현금을 남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감당할 수 있는 레버리지는 자산을 늘려주기 때문에 무조건 쓰는 게 좋습니다. 자기 자본 플러스 부채가 곧 자산이에요. 자본주의에 꽂힌 레버리지는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레버리지 효과를 잘 누린 사람들이 있어요. 대출해서 서울에 아파트 잘 사놓고 기다리니까 원금도 상환하고 수익까지 남길 수 있잖아요. 뭐 부동산을 레버리지 써도 안전하고 주식을 레버리지 쓰면 위험하나요? 물론 주식담보대출은 안 됩니다. 그건 폭락장에서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반대 매매가 있잖아요. 반면 은행 금리보다 레버리지 ETF의 수수료는 0.95%로 더 저렴한 데다 반대 매매가 없어요. 그래서 하락장에도 우리를 기다려줍니다. 담보는 오로지 여러분이 변동성을 참아낼 수 있는가 없는가 그 차이뿐이죠. 이건 포트폴리오에 추가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하고 있고요. 계좌 인증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스닥이 언제까지고 계속 오르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오른 것도 공포예요. 하지만 이미 나스닥을 믿고 QLD, TQ를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저보다 더 수익을 냈을 겁니다. 그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간 조정으로 나스닥이 지방 낀 거 다이어트로 커팅 오지게 해서 근육만 남았거든요. 기초 체력 정말 튼튼합니다. 지금도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맞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큰 부자가 된 구독자분들과 함께 인터뷰도 하고 주주총회도 한번 열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